오빠가 1, 2편 다 봤잖아. 어땠어? 나 엄청 예민한 사람이구나. 아, 그래? 사실 1편보다는 2편에 관한 이 돈 관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요즘 더 오빠는 되게 계획을 하는 사람인데 그 계획한 범위 내에서 갑작스럽게 벗어나는 일이 생길 때 예민해지는 거 아닐까? 맞아. 그러니까 그게 꼭 돈이어서가 아니라 엄청 중요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오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갑자기 뭐 연기됐다거나 막 예고도 없이 막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확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결국 그게 내가 준비를 덜 했다? 이런 생각 때문인 거지.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게 감정 관리였고 두 번째 시간이 돈 관리였고 오늘 얘기할 게 시간 관리인데 나는 원래 오빠랑 다르게 되게 즉흥적인 사람이고 계획이랑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하도 내가 막 자꾸 다운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는데 결국 이게 내 일상 자체가 계획이 없어서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지. 즐거운 일만 가득하면은 그냥 하루 이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나도 되게 예민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대처는 해. 근데 스트레스는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 시간에 그때 말했던 책 있잖아.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시간 관리를 진짜 잘 해야겠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에다 검색을 해봤지. 그래서 시간 관리 방법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 구독자 되게 많으신 유명한 채널이었는데 거기서 데일리 리포트라는 거를 써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쓰기 시작을 했고 지금 거의 3, 4주 됐나? 더 됐나? 근데 한 몇 번 빼놓고는 거의 다 썼고 그걸 쓰면서 너무 많이 안정이 되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막 혼란도 오고 하는 그런 건 있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쫓기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누구랑 약속을 잡은 바람에 내 할 일을 못했다거나 이런 일이 이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약속을 잡자고 할 때도 계속 막 스케줄을 보면서 옛날에는 이때? 이때 안 돼, 안 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딱 보고 목요일만 돼요. 막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게 참 좋더라고. 그러면은 데일리 리포트를 한다고 했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데일리 리포트를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오빠한테도 한번 보내준 적 있잖아. 오빠 써봤어? 써봤어. 일단 미리 계획을 해. 하루 전에 계획해도 상관없고 일주일 전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한 일주일 단위로 하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뭘 할 건지를 자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쭉 00시부터 24시까지 쫙 계획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진짜 1분도 허투루 쓰지 않게 되긴 하더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내 생각에는 너무 빡빡하게 살아서 약간 피곤한 거 아닐까라는 덜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안 그랬어. 만약에 오전 시간에 3시간 동안 유튜브 대본을 쓰겠다라고 잡아놔. 근데 내가 평소에 쓸 때는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아. 근데 막상 이거를 계획하고 실행을 하니까 뭐 30분 만에 끝나. 아니면 뭐 1시간 만에 끝나. 그럼 갑자기 내 생각에 2시간의 여유가 생겼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때 뭘 해도 즐겁고 옛날에는 그냥 유튜브만 봐도 막 지금 너무 놀고 있다. 너무 할 짓이 없다. 한심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빨리 해버리고 나머지를 쉰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러면 하루 일과 같은 거를 어떻게 계획하면 좋은 것 같아? 하루를 하루를? 내가 이거를 지금 거의 한 달을 쓰면서 느낀 점은 하루를 계획하기 전에 내 인생을 계획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오늘 하루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안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만 밖에 채워지지가 않고 근데 인생의 목표를 좀 정해놓고 아니면 올해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이번 달의 목표를 좀 정해놓으면 오늘 뭘 해야 될지가 너무 명확한 거야. 그래서 난 지금 되게 버리는 일들이 많잖아. 강의도 지금 끊어놓은 게 지금 몇 개고 배우려는 것도 많고 막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도 많고 강의도 또 오픈했고 막 기존에 하던 탈인 강의도 피드백도 해드려야 되고 막 그런 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이 들어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꿈이 뭘까?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너무 다르니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적어서 세부적으로 그냥 한 뭐 10년 계획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한번 올해는 그럼 이것만 달성 내년은 여기까지 그 다음엔 여기까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의 목표들을 쪼개 놓는 거야. 그 최종 목표에 대한 목표들을. 그 올해 목표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올해 목표를 가지고 이번 달에는 뭘 하면 되는지를 적는 거지. 그래서 내 올해 목표는 일단 유튜브에 집중을 하는 거였어.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게 목표여서 유튜브 강의나 뭐 이런 것들도 열심히 듣고 있고, 이제 주마다 매주 12월까지는 이렇게 찍어서 매주 올려야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서 월화수목금의 루틴이 갑자기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한쪽 시트에는 루틴을 만들었어. 그래서 월요일에는 뭐 대본 초안을 작성하고, 화요일에는 최종 대본을 쓰고, 수요일에는 뭐 강의 같은 경우는 교재를 만들고, 목요일엔 촬영, 일단 금, 토는 편집, 그 다음에 일요일은 업로드. 이렇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큰 것부터 계획을 하고 소단위로 들어오니까 뭘 해야 될지 되게 확실히 보이더라고. 가끔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정말 그냥 계획을 짜놨지만 뭔가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 그래서 계획을 세웠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일단 나는 이거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이 자체가 나를 올가매려고 하면 더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못했다? 이러면 못하는 날도 당연히 있지 이러고 그냥 가볍게 넘겼어. 그래서 사실 한 달 했는데 못하는 날 다 합쳐보면은 한 일주일 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냥 신경 안 썼어. 신경 안 쓰고 내일부터 다시 하면 돼. 그러니까 약간 항상 실패하게 된 계기가 어제 놓쳐서 거기가 공백이 생겨서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좀 생기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내일부터 다시 하면 돼. 이걸 하는 목표는 올해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제 한번 하루 안 했다고 이 올해 목표가 실패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넘기게 되더라고. 그럼 그냥 다음 날부터 시작하면 돼. 계획을 짤 때는 타임 그 0시부터 24시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좀 꽉 차게 빽빽하게 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거를 조금 그냥 여유롭게 계획을 짜는 게 좋을지. 내 생각에는 나도 이제 며칠 해보니까 첫 주는 조금 빡빡하게 했어.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뿌듯해.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살았다니, 이렇게 열심히 산 적이 있었나 하면서 되게 뿌듯한데, 이게 내가 1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차 때부터는 조금 조정을 해서 지금 되게 적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는 시간은 난 8시간 자야 돼. 그러면 24시간 중에 8시간을 빼면 16시간이잖아. 그럼 그 16시간 중에 70%는 생산적인 일을 해. 그리고 나머지 30%는 좀 쉬어가는 거야. 뭐 휴식이어도 좋고 산책이어도 좋고 뭐 운동을 해도 좋고, 근데 난 운동도 생산적인 일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식사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빼는 거지. 그래서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30%가 5시간이야. 하루에 5시간은 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꽤 많지 않나?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침 시간에 일단 책을 읽어.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은 그때가 제일 뇌가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저녁에 안 읽고 아침에 제일 안 피곤할 때 읽어. 그러고 뭔가 대본을 쓴다든지 머리 쓰는 일을 하는 일을 아침에 다 몰아서 하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해서 막 일을 해. 그럼 막 에너지가 막 깎여 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저녁에 보면 또 시간이 좀 있어. 그러면 그 시간에는 그냥 무작정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입식으로 강의를 들어. 강의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워 듣고 이해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저녁에는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걸 듣고 아침에는 내가 되새기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나는 가끔 그냥 손으로 내가 적는 것도 좋긴 하던데 수기가 좋을지 추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나도 사실 하고 싶은 거는 수기로 하고 싶거든? 그 블렛 저널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내가 그거 하려고 사실 이걸 산 건데, 이렇게 점 찍혀 있는 다이어리에다가 내가 뭐 스케줄, 여기 먼슬리면 먼슬리 칸을 자대고 그려서 여기는 먼슬리, 여기는 위클리 이런 식으로 그냥 프리하게 내가 꾸미는 거야. 블렛이 총알이잖아. 그래서 총알 모양이다 해가지고 블렛 저널인데, 그래서 그걸 쓰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좀 형식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처럼 사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은 그거 알아 오빠? 교보문고 하트렉스 가면은 거의 다 약간 학생이나 직장인들을 위한 다이어리들만 있고 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을 위한 다이어리가 잘 없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 진짜 없어. 그냥 뭐 자기 시간대로 쓰면 된다고도 하지만 보다 보면은 아, 난 이런 칸도 필요한데 하는 다이어리들이 없어 잘. 그래서 나도 블랙 저널을 한번 써보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이 시간에 내가 강의를 하나 더 들을 수 있고 책을 한 자 더 읽을 수 있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오래는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문제는 이 책을 집에 까먹고 놓고 와. 그러면 이제 오늘 계획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렇다고 얘를 뭐 맨날 찍어 다닐 수도 없고 이거를 또 맨날 챙겨야 되는 것도 일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냥 컴퓨터로 해.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엑셀을 켜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알지? 거기다가 쓰니까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컴퓨터로 할 수 있고 그냥 다른 데서 로그인해서도 볼 수 있고 수정도 간편하고 일단 보는 자체가 번거롭지가 않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냥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게 최고인 것 같아. 내가 노션도 써봤는데 노션도 그 양식을 만들기까지가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남들이 만든 양식을 받아 써도 그 양식에 적응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그냥 나는 진짜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서 일단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 아 이런 칸도 필요해 이러면 하나씩 추가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 계획 말고 다른 것도 쓸만한 게 좀 있을까? 어렸을 때 그 동그라미에다가 그런 방학 시간표 그런 거인 것 같아서 좀 더 어른을 위한 뭔가의 그걸 말한 거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계획 칸하고 옆에는 리포트 칸하고 옆에는 평가라는 칸 이렇게 3개만 뒀었어. 이제 계획에는 내가 전날이나 뭐 일주일 전에 미리 쓰는 거야. 아 이날은 뭐 몇 시에 뭘 하고 이렇게 써. 그다음 리포트에는 그날 이걸 했는지 쓰는 거야. 이 시간에 이걸 했는지. 그런 다음에 평가는 굿, 소소, 뱃 이 3개로 평가를 하는데 옆에다가 또 썼어. 만약에 독서를 하기로 했는데 그냥 블로그에 글쓰기로 바꾼 거야. 그럼 옆에다 이유를 썼어. 아, 독서를 하려고 했으나 오늘 하루의 계획에 있어서는 블로그 글쓰기를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변경해서 진행함. 그러면 얘는 배드가 아니라 굿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쓰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몸에 배니까 욕심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 내 루틴들을 조금 더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요새 건강도 조금 안 좋아졌고 그래서 아, 물을 좀 하루에 많이 먹어야겠다 해서 물 먹는 칸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또 물 잘 안 마시잖아. 그래서 물을 하루에 1.5리터를 일단 마시기로 결심을 했어. 2리터는 너무 많아서 하루에 몇 번씩 몇 시쯤 나눠서 먹어야 먹을 수 있을까를 미리 좀 계획을 세운 거야. 그래서 만약 못 먹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아 내가 5시에 먹었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6시라도 지금 먹자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그냥 최소 1리터는 마시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사진 찍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살을 빼야 되는데 간헐적 단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8시간만 먹기로 하고 계획표에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먹을 건지 체크를 해놨어.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못 하거든. 근데 대충 오늘은 최대한 뭐 5시까지만 먹고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매일 아침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있거든. 그래서 아침에 책 읽고 나면은 꼭 좋았던 문장들이 하나씩 있었어. 그래서 그 문장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맨 위에다가 기억해야 하는 책 속의 문장 칸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나중에 내가 다 출력을 해서 철해가지고 놓으면은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좋은 구절들이 다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감사 3가지를 적을 수 있도록 칸을 마련을 해놨어. 그래서 하루에 꼭 감사를 꼭 하라고 하잖아. 아, 3가지 정도는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진짜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쓸 게 없다 이러면 오늘 데일리 리포트를 쓸 수 있음에 감사 막 이런 거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요런 칸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지. 처음과는 좀 다른 의도로 칸이 되게 많아. 맞아. 근데 이걸 만약 손으로 썼다 이러면 못했을 것 같아. 한 3일 하면 작심삼일로 아 팔이 아파서 포기해야겠다 생각이 맞아. 그래서 사실 내가 막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들 감정, 돈, 그다음에 시간 관리잖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거를 관리하면 예민함이 무조건 줄어들어 이것보다도 이거를 관리를 한다는 거는 예민해지는 이유가 아까 오빠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차선까지 준비를 했는데 뭔가 안 됐을 때 예민해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결국 내 욕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인생이란 것 자체를 내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라고
하는 욕심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그 욕심만 사실 내려놔도 많은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 나처럼 약간 좀 뭐랄까, 에이 뭐 어떻게 하겠어 막 이런 성격이면 사실 잘 모르는데 진짜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당장에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감정 노트에다가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써서 풀고, 돈 관리는 가계부에다가 써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시간 계획표 세워서 시간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안심을 하면서 그 외의 상황들은 맡기는 거지. 그리고 그냥 욕심을 버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완벽하게 하는 건 난 진짜 욕심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완벽주의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에이 내일 해. 아이 귀찮아. 약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좀 엉망이 돼 있던 내 계획들, 그다음에 지출 내역들 이런 거를 조금만 며칠만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진짜 편하다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더라고. 고마워. 좋은 이야기 오늘 나눠줘서. 네. 저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